네, 소개받은 현대건설 박영준입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주제는 앞서 우리 그 박상희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다 그 축에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기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제목을 명명했지만 사실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 드론입니다. 드론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생활에 이렇게 많이 놓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신기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 장비 내지는 기기를 활용할 때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드론만큼 유용한 기술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가져 나왔고, 많은 장비와 기기 중에서. 그렇지만 이 드론이 그렇다고 해서 만능이 아닙니다. 사실 그 실외 드론과 달리 실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완의 기술들이 조금 있는 바, 기술 성숙도로 본다면 한 7, 8 이상은 될 것 같지만은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고 현황과 치명률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가 요걸 보다가 느낀 사항은, 물론 이제 제자 2명 중에 1명은 거의 사망에 가까운 사고이고,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제 건수가 174건인데 이 중에서 사망자가 136명입니다. 이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거의 사망 사고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고 발생의 빈도수도 높지만은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작업 계획과 작업 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필수적으로 신고나 어떤 허가에 대한 미행,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소규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주로 운영 단계, 유지 단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리나 감독의 어떤 주체가 불명확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작업 계획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또 많이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어떤 유해가스에 대한 그 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안전 장비나 이런 것들 착용하지 않거나 소지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밀폐 공간의 작업 관리에 대해서 요 내용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발표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적 측면 같은 경우에 앞서 외부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라거나 소지하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관리적 측면에서 많이 다룰 수 있지만은 사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 지금 다루는 어떤 밀폐 공간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끝단에 있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밀폐 공간에 대한 사전 파악이 좀 미진한 측면이 있다는 것. 두 번째, 밀폐 공간이라는 어떤 공간적 한계 내지는 특성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유해 가스들에 대한 농도 측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가 조금은 제한된다, 이런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기술적 측면에서 좀 그 무게를 두고 한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뭐냐면 인력 투입에 의존한 어떤 점검보다는 근본적 인력 투입에 의한 점검은 사실 근본적 어떤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된다. 그래서 사람이 없이, 즉 무인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먼저 실내 드론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접하는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실외 드론입니다. 어제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작업하시다가 한 분이 이제
드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어떤 드론 같은 경우에는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드론 자체만 60kg,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페이로드, 뭐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탑재된 중량만 15kg입니다. 한 75kg 정도 되는 중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드론들은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드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위치를 위치를 측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GPS를 기반으로 위치를 찾고 정밀하게 어떤 비행을 하거나 이착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이나 경로 비행을 이제 경로에 따라서 이제 무인 점검이 사실은 이제 많이 용이합니다.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극복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실외 환경, 즉 뭐 결빙이나 비, 강풍 이런 조건에 대해서 어떤 외기 환경에 대해서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도전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밑에 이제 어떻게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드론이 이제 비행을 하면서 광활한 지역에 대해서 그 위치 정보를 취득하고 또 위치 정보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센싱한 정보를 올려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어떤 모델을, 즉 3차원 공간에다가 정보를 탑재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내 드론의 경우에는 저희 현대건설에서 쓰고 있는 드론 중에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외 드론 같은 경우에는 GPS 기반으로 측기를 한다면 밀폐된 공간에서는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램 기법을 통해서 실내 드론은 자기들의 위치를 위치를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 위치 정보를 통해서 이제 경로 비행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 드론의 가장 큰 도전적 과제는 실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외기 환경을 극복해야 되지만은 실내 드론 같은 경우에는 폐쇄된 환경에 대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벽체나 어떤 구조체 공간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그 충돌에 따른 충격을 흡수해야 되고, 또 부딪히자마자 바로 진입하는 거하고 역회전을 통해서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 어떤 역회전 모터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극복해야 되는 과제들이 실외 드론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실외 드론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45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희 현대건설 마북 실험실에서 내부 공간을 제가 이제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실내 공간을 저희가 센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저희가 이제 그 주요 적용 사례로 기계실과 엘리베이터 샤프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고도화되면서 기계실의 어떤 볼륨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실은 이제 건물 내에서 각종 기계 설비, 즉 보일러, 냉난방기, 공조기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어떤 폐쇄된 공간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배관의 어떤 시공을 점검하고, 또한 내부의 어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드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스캐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왜 드론을 쓸 수밖에 없냐면, 어떤 장비를 바닥을 기반으로 저희 센싱을 하게 되면 상부 공간에 대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센싱이 좀 제한되는 그런 특징도 있고, 또 숱한 배관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배관에 따른 음영 지역에 발생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계실에 대해서 실내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했을 때는 기존, 즉 사람이 데이터를 취득하던 것 대비 작업 시간을 한 60% 정도 단축시킬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센싱하기가 제한되는 고소 작업에서 어떤 측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나갔는데, 엘리베이터의 어떤 샤프트,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실내 드론을 운영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에서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측량을 하려고 하더라도 즉 계구부 엘리베이터 샤프트 밖에 뚫린 벽체를 가지고 측량을 하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지금은 드론을 들어가서 이제 통로가 다 보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요 작게 보이는 이런 창호에서는 이러한 창호에서는 사실 이제 이걸 측량하기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실내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오른쪽에 지금 외기에 보이는 요 뚫린 벽체들이 저희가 창호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그 공간을 저희가 이제 측량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내 공간에서는 실내 드론은 한계가 있고 또한 기존에 우리가 어떤 측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내 드론을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내 드론을 그 밀폐 공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드론은 좌측에 있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 드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밖에 어떤 충격에서부터 좀 보호받기 위한 어떤 망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적인 것은 충격을 당했을 때도 역회전 기술을 통해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 즉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레이저 스캐너와 환경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는 실내 공간에 슬램 기술을 통해서 슬램 엔진을 통해서 비행을 하면서 실내 공간의 어떤 3차원 데이터를 저희가 취득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환경 센서는 실내 공간의 어떤 3차원 정보 위에 어떤 수집된 그 공기에 대한 상태를 저희가 정보를 덧입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들 3차원 정보로 어떻게 가시화시키냐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는 실제로 환경 센서를 부착해서 저희가 실내 공간에서 어떻게 이제 실내 공간의 어떤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술 성숙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을 나눠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뭐 첫 번째는 이제 1차 비행을 할 때는 이제 들어가서 그 실내 공간의 어떤 대강의 계략적인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 정보를 확보하고 이제 동시에 이제 저희가 그 어떤 그 공간 정보를 토대로 그 실내 공간에 대한 어떤 매핑, 즉 실내 공간을 저희가 가상의 현실에다가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공간이 구성이 되면 다시 2차 비행을 하면서 공간 정보를 다시 좀 업데이트 시키고 저희가 돌발적인 상황이나 저희가 찾지 못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데이트 해가면서 2차 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차 비행을 하면서 저희가 내부에 있는 어떤 공기 정보, 그 유해가스 정보를 저희가 취득해서 탑재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영상은 실제로 실내 드론이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또 좌측 하단에 보면 탑재된 그 페이로드 즉 환경 센서로부터 현재 어떤 그 유해가스 상태를 계속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조그마한 실내 드론이 협소한 어떤 밀폐 공간을 지금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영상은 실제로 실내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 실내 공간을 매핑하고 있는 모습이겠습니다. 이 영상은 앞서 영상은 이제 저희가 그 마복 실험실 폐쇄된 공간에서 실제로 기준값을 가지고 비행을 하면서 지금 대시보드에 현재 어떤 위치 정보하고 공기의 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지하로 깊숙이 내려가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 실시간 정보를 얻고 드론을 통해서 작업을 하면서, 물론 이제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작업들을 저희가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시에 이제 현장을 저희가 촬영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촬영된 정보에다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여기는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작업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고서로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거에는 어떤 재래식 장비를 가지고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자동화 장비를 가지고 무인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어떤 통신 음연구에게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슬램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덧붙여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밀폐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다르게 저희 건설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화장실을 이제 어떤 뒷간으로 이렇게 해서 좀 관리 안 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지금은 다 세대에 들어와서 레스트룸 이렇게 해가지고 좀 관리하는 것처럼 지하 공간도 저희가 스마트 장비가 활용되려고 하면, 물론 이제 슬램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지하 공간에도 어떤 통신 환경 이런 것들이 구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람으로 이제 장비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좀 아무래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텀이 길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그 점검할 수 있는 텀을 줄이면서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전 수요 증가하고 생산성 항상 요구되고 근로 환경이 고령화되고 또 4차 혁명 기술의 어떤 기술 요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신기술을 적용한 밀폐 공간에 대한 어떤 유해가스 환경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